안녕하세요, 곤순영입니다. 바쁘시니까 바로 세 줄 요약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영상은 과학기술 영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영상은 올해 저의 이제 사업 실패를 비롯해서 회사의 현 상황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에요. 세 번째, 앞으로 SOD 채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근황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는 SOD를 개인 사업자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법인 전환을 했어요. 8월부터는 그래서 뉴미디어 스타트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 아셨겠지만 저 혼자서 막 기획하고 만들던 개인 채널은 끝났습니다. 6월부터 이건 TMI이긴 한데 여러 VC와 이제 대표님들을 만나 뭐 투자나 M&A 협업에 대해서 제의가 좀 왔었어요. 아무래도 타 과학 채널보다 저희 채널의 장점이 기술에 포커스 되어져 있다 보니까 기술로의 이제 경제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뭐 과학계 뭐 3%, 기술 특례 상장, 그 PR 전문 미디어 등 여러 이제 제안들을 받았으나 결론적으로는 현 단계에서는 몇몇 회사들이랑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윈윈한 형태로 또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들을 더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아직 캐파가 그렇게까지 나아갈 정도라고 아니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거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이거 진짜 많이 여쭤보셨는데 억소리 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던 소우주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 1월 저희가 이제 팀을 꾸리면서 시작했던 소우주는 2023년 1월에 오픈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해주신 덕에 시드 스테이지 앱임에도 보시다시피 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다만 뭐 인건비, 서버비, 임대료 뭐 이런 걸 포함해서 한 달에도 수천만 원 이상의 관리비가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서버를 닫고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어가려고 했으나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고 스타트업 혹한기랑 맞물려서 후속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5월에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인생 첫 폐업으로 상당한 돈이랑 또 체력을 소모한 점, 동시에 올해는 또 이제 제가 사랑했던 고양이가 이제 세상을 또 9월에 떠났잖아요. 이런 점들과 엮여서 굉장히 힘들었던 202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좀 목숨 갈아 넣으면서 일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소우주를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제 부족이었어요. 저는 당시에는 당근마켓 잡을 수 있어, 내가 뭐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는데 로컬 비즈니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 바닥에 뛰어들기로는 인맥도 부족하고 자본력도 부족하고 제 실력도 부족하고 여러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했다는 점을 제가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메타인지가 안 되었던 거죠. 그 이후로도 이제 제가 실패하고 나니까 로컬 비즈니스 하시는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연락 오셔가지고 왜 실패했냐고 많이 여쭤보셔서 제가 많이 알려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패했던 것 같다, 또 제 자료도 알려드렸는데 제 실패를 걸음 삼아서 다른 분들께서는 많이 성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숨 갈아 넣으면서 일한 덕에 여러분을 얻었어요. 여러분의 사랑 덕에 SOD 채널은 경쟁 과학 채널들 중에서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말로 많이 찾아주시고 댓글이랑 좋아요도 정말로 많이 눌러주시는 충성도가 매우 높은 채널이 되었습니다.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과학 채널을 보시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똑똑한 분들이 많으셔서 광고주분들도 상당히 좋아해 주시는데 실제로 시청자분들 85% 이상이 만 25세 이상이고 91%가 남성이에요. 경제 활동층에 속하는 나이대죠. 시청자들의 이제 활동 지역, 뭐 거주한다거나 일하시는 지역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봐도 약 40%가 강남 3구랑 분당, 여의도 같은 좀 좋은 지역에서 이제 활동 및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채널이 이제 과학 채널이지만 경제의 색채를 띠고 있는 것, 그리고 과학 기술이라는 장르 자체가 상대적으로 먹고 살만한 분들이 좀 즐겨 찾는 그런 지식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2024년에 구독자 100만에 지난 24시간 조회수 100만이 나오는 국내 1위 과학기술 미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채널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4년 전부터 꾸준히 듣던 지적이었는데요. 거칠게 말해서 어그로라든가 과장이라든가 호들갑이 심하다는 겁니다. 저희 채널은 뉴스들의 썸네일이랑 제목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소 과장되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먼저 과학기술 분야는 국내에서는
정말로 마이너한 분야예요. 과학 채널 영상들에서 조회수가 잘 나왔던 영상들의 뭐 제목이랑 썸네일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요, 어디 보자, 인류 과학기술의 끝판왕, 뭐 소름 돋는 비밀, 드디어 밝혀진 의 비밀, 충격적인 일, 이게 저희 채널에서 쓴 멘트들이 아니에요. 제가 A/B 테스트를 정말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엑셀로 싹 다 정리해서 분석했고, 이 결과를 유튜브 코리아라던가 정부기관이 초청을 해주셔서 유튜버들한테 과학적으로 썸네일이랑 제목 만드는 방법 같은 것들도 몇 차례 강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이게 어그로라기보다 세일즈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언론사에서도 기자분들이 기사 작성 전에 소위 은어인데 야마를 정하고 그 야마에 맞게 기사 헤드라인을 정하곤 하듯이 저는 유튜브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제 영상을 팔아야 되는 비즈니스잖아요. 실제로 세일즈 포인트가 딱 있는 영상이 조회수, 클릭률, 댓글, 좋아요 다 잘 나오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담백하게 딱 적으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만약에 가게를 운영한다면 손님이 많이 오는 조리법과 적게 오는 조리법 중에 무엇을 택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객단가가 동일하다면 손님이 많이 오는 조리법을 택하겠죠.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개그 채널이라던가 숏코미디, 경제, 뭐 IT, 뭐 브이로그 이런 대중적인 분야라든가 혹은 영어권의 수천만 채널을 예시로 가져오면서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라고 하시는데, 과학은 마이너하고 어려운 섹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적으면 안 봐요. 실제로 여러분, 저희 채널 말고 다른 과학 채널들을 보셔도 동종업계 비슷한 수준의 채널 대비해서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을걸요? 괜히 언론사들조차 초고에너지 우주선이라고 안 하고 대혼란에 빠진 뭐 과학자들이라고 영상을 만들겠어요. 초고에너지 우주선이라고 적어버리면 사람들이 안 봐서 그래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영상은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도 공허한 메아리라는 것이 저희 채널의, 저희 회사의 가치관입니다. 자, 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이거는 연구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셨어요. 시청자분들께서 또 연구자분들, 뭐 교수님들 굉장히 좀 저한테 이제 감사하게도 다양한 주제를 추천 주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터뷰 섭외부터 컨텐츠화하는 연구들을 좀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존하는 모든 과학 채널 중에서 저희가 제일 까다롭게 보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박사학위 이상 연구자는 최상위권 저널에 최근 1년 이내 논문을 낸 경력이 있어야 되고, 대학원생은 NCS급의 논문을 낸 경험이 있어야 되며, 기업인은 뭐 100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대표자거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직급은 상무 이상이어야 됩니다. 논문만 보면 알티메트릭 기준으로 한 전세계 상위 1%급 연구 위주로만 검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긁히는 댓글이 호들갑 떤다는 건데요. 솔직히 1%급 연구 가져와도 호들갑 떤다고 하니까 좀 많이 긁히긴 하는데, 사실 아쉬운 점은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했다고 국가라고 뭐라 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칭찬하고 하면 국뽕이라고 뭐라 하고, 삼성전자 칭찬해주면 돈 받았냐고 하고, 삼성전자 비판하면 네가 그러고도 한국인이냐고 뭐라 하고, 너무 흑백 논리예요. 저 편집자님, 감스트님 영상 중에 이래도 뭐 저래도 뭐 숨쉬어 그거 있는데 좀 넣어주실 수 있나요? 이래 저래도 이래도 저래도 앉아도 일어서 숨쉬어도 나중에 한 2020년 돼가지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폭동 칠 것 같아요. 아무튼 제 말투라던가 어투가 호드갑스럽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있고 지금 이렇게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개성이자 강점이라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뚝심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2023년은 저한테는 진짜로 힘든 시기였고, 나는 왜 사는 것일까를 정말로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우울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기 때문에 심리상담도 받으러 다녔어요. 소우주 폐업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실리콘밸리 행사를 갔었어요. 그때 딱 너무 시기 좋게 갔기 때문에 저한테도 좋은 기회였고 좋은 시기였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활동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에는 제 표정이 담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돌이들에게는 오타쿠들의 아키하바라나 마찬가지인 실리콘밸리에서 시청자들에게 제 전공인 반도체를 설명하는 제 표정을 봤었는데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와,
아,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그 이후로 많은 강연이랑 행사랑 컨퍼런스, 인터뷰 등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찍혔던 제 표정들을 보면 정말로 너무 좀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포틀랜드에 첫 해외 학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과자비가 없어가지고 못 간다는 걸 나 해외 학회 꼭 가보고 싶다고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겨우 갔었거든요. 사실 제가 간다고 하니까 저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동기가 같이 끌려갔는데 저거잖아 저거. 저 비행기. 저는 이제 발표 준비하고 영어로 스크립트 외우고 그런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고 좀 즐거웠어요. 해외 연구자들 앞에서 내가 연구했던 거 자랑 막 하고 뭐 그런 관종기가 옛날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실리콘밸리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죠. 나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배운 걸 알려줄 때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 YTN과의 인터뷰에서 제 꿈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에겐 과학자의 꿈을, 성인들에겐 과학기술의 안목을 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답했고 이건 진심이었어요. 예전에는 제 목표를 물어보면 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돈은 중요하죠. 하지만 돈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와, 이 새끼 이거 정치인 되려고 하나 갑자기 미쳤나 하는데 이건 진짜입니다. 아무튼 저는 국내에서 최고의 과학기술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이거는 저 혼자는 못해요. 저는 너무 모르는 것이 많고 또 너무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연구자들, 기업, 기관들 또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을 것이고 이런 종류의 컨텐츠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팀원들하고 하루에 100만 명이 보는 과학기술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더 나아가서 한 달에 1억 시간 소비되는 과학기술 컨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고객 여러분들한테 좋은 가치를 전달하다 보면 매출은 그 과정에서 따라오겠죠. 2050년이 되면 이공계가 반토막이 난다고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많은 학생들이 과학자의 꿈을 가지도록 만드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컨텐츠냐? 보다 보면 소름이 막 돋고 당장에 막 과학자가 되고 싶은 그런 컨텐츠예요. 그래서 소위 제가 뽕이 차오르는 브금을 엄청 써요. 브금 의외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스페이스X 다큐멘터리로 감동을 받아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됐듯이 학생들에게 SOD 채널의 컨텐츠로 감동을 줘서 학생들이 과학자의 꿈을 가진다면 제가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이 사회에 무언가를 했구나 하고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진 SOD 채널이 될 것이고 2024년은 2023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채널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보통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뭔 말을 하든 어찌되었든 간에 채널이 재미없어지면 떠나실 거잖아요. 재밌게 만들 거예요. 보통 채널들이 기업화가 되면 진중하고 무거워지고 재미없어지지만 저희는 오히려 더 좋은 컨텐츠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목숨을 연료로 써서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24년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랑 또 최근에 시작한 제 인스타 팔로우도 많이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